말자가 손수건을 풀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냅니다. 너야, 선이야. 선이가 충격에 빠집니다. 저요?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이었다니요. 남산 다방 금고에서 나온 명의신탁 계약서, 한도그룹 본사 주소잖아. 출생신고서, 아버지란에 적힌 한도진. 선이가 온몸이 떨립니다. 그럼 한도 회장님이 엄마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준호의 놀란 목소리. 엄마는 노숙자가 아니라 그룹의 뿌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벤치에서 시작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공원에는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12살. 학교 정문을 나서면서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공원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벤치가 보입니다. 낡은 나무 벤치 위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허름한 외투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보따리를 무릎에 올리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으세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져요. 할머니는 김말자입니다. 76살이에요. 손에 든 보따리 안에는 몇 개 안 되는 옷가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은 또렷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멀리 공원 입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준호가 다가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오늘 늦어.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아마 밤 10시는 되어야 들어갈 것 같아.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네, 엄마. 전화를 끊은 준호는 다시 벤치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누군가 데리러 오는 기색은 없습니다. 준호는 고민합니다. 말을 걸어볼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산책하던 어른들도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제 공원에는 준호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냅니다.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가죠. 할머니 곁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말자는 준호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괜찮다, 얘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단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말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멀리 공원 입구를 바라보며 말해요.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는 이곳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며칠째구나. 준호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할머니가 며칠째 이 벤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니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어요.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단다. 이제 이 벤치가 내 자리인 것 같구나.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이 추운 벤치에서 밤을 보내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다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엄마, 지금 공원에 있는데요. 왜? 집에 가라고 했잖아. 엄마, 공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며칠째 여기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식당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는 바쁜 목소리로 대답해요. 준호야, 엄마 지금 정말 바빠. 그런 일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야. 집에 가서 숙제해.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허탈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준호는 할머니 곁에 다시 앉습니다. 보따리를 보니 정말 초라해 보여요. 할머니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서 할머니께 건넵니다. 할머니, 이것 끼세요. 말자는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죠. 아니야, 얘야. 너도 추울 텐데.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가면 따뜻해지니까요. 말자는 준호의 장갑을 받아듭니다.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장갑이 손을 감싸자 눈물이 핑 돕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을까요? 고맙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김준호예요. 준호구나. 착한 아이네. 할머니는 말 잘한다. 준호는 말자 할머니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제 낯선 할머니가 아니라 말자 할머니예요.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비추고 있어요. 준호는 말자 할머니를 두고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새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엄마가 걱정할 테니까요. 할머니, 정말 집이 없으세요? 말자는 한숨을 깊게 쉽니다. 있긴 했지.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아니란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준호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만둡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할머니,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계실 거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것 같구나. 갈 곳이 없으니까. 준호는 일어섭니다.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내일 꼭 다시 올게요.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맙다, 준호야.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을 만났구나. 준호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말자 할머니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준호는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작은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 외롭게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학교에 가면서도 말자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돼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무사히 밤을 보내셨을지 걱정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해봤자 친구들이 이해할까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디 가셨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다행히 말자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반갑게 웃어주십니다. 준호야, 왔구나. 네, 할머니. 밤에 너무 추우셨죠? 괜찮았단다. 내가 준 장갑 덕분에 손은 따뜻했어. 준호는 할머니께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산 거예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말자는 고맙다며 김밥을 받아듭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말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사람은 블랙 코트를 입은 노년 남성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한도진 회장 아니야? 맞네. 한도그룹 회장 맞아. 왜 이런 동네 공원에? 한도진은 72살입니다. 한국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죠. 평소 산책을 즐기는 편이지만 오늘은 경호원들과 함께 이 변두리 공원까지 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보고 싶어서 이 동네를 찾았던 거죠. 도진이 공원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도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와 소년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김밥을 먹고 있고 소년이 옆에서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공원 벤치에 있어요. 준호가 어제 전화로 했던 말이 도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도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해져요. 허름한 외투, 작은 보따리, 그리고 그 옆모습. 도진의 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10m, 15m, 이제 3m 거리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도진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요. 말자? 도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말자도 놀랐습니다. 김밥을 먹던 손이 멈춰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봅니다. 도진아?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원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서 말자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손을 번쩍 들어 제지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안다. 경호원들이 당황했어요. 회장님이 이 노숙자를 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아시나 봐. 한도 회장이 왜 저 할머니를?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도진은 말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한국 최고 재벌이 공원 벤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누님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한도 회장이 저 할머니를 누님이라고 부르다니요. 말자는 도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아,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누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집은?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집이 어디 있겠니?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단다. 도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님이 이런 처지가 된 건 아닐까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공장불. 내가 늦게 달려왔지. 누님이 사람들을 밀어내며 나를 구했어. 난 그 빚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말자의 시선이 흐릿해졌습니다. 도진아, 내 아버지가 나를. 말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도진과 자신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선이었어요. 38살인 준호의 엄마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어제 준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확인해 보러 온 거죠. 엄마, 여기 계셨구나. 너무 걱정했어요.
선희가 말자에게 달려가려다가 도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도진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말자의 딸인 것 같은데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눈매가 그래요. 혹시 이 아이가? 도진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자 누님의 딸이라면 설마. 선희는 도진을 경계하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한도진입니다. 선희가 깜짝 놀랐어요. 한도진이라면 그 유명한 재벌 회장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사연이 있어 보여요. 공원 벤치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났고 그 사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말자 할머니와 이 한도진이라는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원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도진과 말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선희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상황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자 할머니와 이 유명한 회장님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어요. 도진은 천천히 일어나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긴장했지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이었거든요.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도진아. 몇십 년 만이니.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도진은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미뤄둔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누님, 그때 일. 저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분명히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도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초였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죠. 누님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아버지 사업을 도우고 있었어요. 선희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 공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이었는데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때 누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저는 공장 안쪽에 갇혀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때 누님이 달려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누님만 저를 찾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말자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젊은 도진이 공장에서 일을 배우러 왔는데 불이 나자 당황해서 나오지 못했던 거죠. 누님이 저를 밀어내며 밖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님이 다치셨죠. 팔에 화상을 입으시고 도진은 말자의 왼팔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살았지만 누님은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그때 제 아버지가 병원비를 대신 내드렸죠. 하지만 도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뭐가 문제였나요? 선희가 물었어요. 어머니를 구해준 것이라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병원비를 빌미로 누님께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요구요?
누님 명의로 부동산을 사라고 했어요. 세금을 피하려고 하신 거죠.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맞다. 내 아버지가 그랬지. 병원비를 내줬으니 이 정도는 해달라고. 누님은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압박했죠. 병원비를 당장 갚으라고 하시면서 선희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구해놓고 오히려 협박을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자신은 어렸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결국 누님은 명의신탁을 해주셨어요. 창고 부지 2곳을 누님 이름으로 사두었죠. 그게 지금의 한도그룹 본사 부지입니다. 선희와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한도그룹 본사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그런데 유언장에 그 부지들이 제 명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의신탁 계약서는 사라져버렸고, 그럼 어머니가 피해를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님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었거든요. 제가 증명해드렸어야 했는데, 도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요. 누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잃었던 거죠. 그때부터 누님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는 누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이사를 가신 후였죠. 어머니가 왜 이사를 가셨을까요? 선희가 물었어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이었어. 병원비도 못 갚았고 집세도 밀렸지. 결국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단다. 도진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님이 그런 고생을 하신 거였어요.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누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아서 뭘 하려고 했겠니? 이미 늦었는걸. 말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선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저는 누님께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때 선희가 도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여기서 만나신 거죠? 너무 우연 같은데. 도진도 놀라웠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 보려고 이 동네에 온 건데.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럼 이 아저씨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 쏠렸습니다. 도진은 말자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누님, 이제라도 제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 꿈 같았거든요. 정말로 한도 회장이 말자 할머니를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침 뉴스를 틀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한도그룹 한도진 회장이 어제 서울 변두리 공원에서 노숙 여성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회장이 해당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어제 공원에서 찍힌 사진들이 나왔어요. 도진이 말자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공원 노숙 여성과 수상한 만남.
준호는 화가 났어요. 말자 할머니를 노숙 여성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리고 수상한 만남이라니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희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동료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희 씨, 이거 혹시 어제 말한 그 할머니 맞아? 어머, 진짜네. 한도 회장이랑 무슨 사이지? 설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겠지? 선희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한도그룹 본사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둘째 부인 나영과 장남 태성이 급하게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야?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35살인 그는 한도그룹의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해. 지금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어. 나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도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분명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봐.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어. 두 사람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말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도진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말자, 누님 생각뿐이었거든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오래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오래된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 분명히 말자, 누님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거절하라. 하지만 소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말자 누님께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준호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본 아이들이 준호를 놀렸거든요. 야, 김준호. 내 할머니 노숙자래. 한도 회장이랑 무슨 사이야? 너희 집 돈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런 할머니 조심해야 한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말자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요. 점심시간에 준호는 선생님께 조퇴를 신청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와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선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일찍 오셨어요? 준호야, 이거 봐. 어제 그 일이 뉴스에 나왔어. 화면에는 더 자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진 회장과 만난 여성은 70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며칠째 공원 벤치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더니 한도그룹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저희 회장님은 평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분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나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이어서 태성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선희가 분노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 아니야? 준호도 화가 났어요. 말자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인데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말자 씨의 따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한도 회장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선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기자들이었죠. 이상해, 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녀는 막막했어요.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한도그룹 내부에서는 회장의 최근 행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장의 건강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희가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짓밟혀야 합니까? 그런데 정작 도지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사실을 밝히면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가문도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자 누님을 이렇게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공원에 가서 말자 할머니를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네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있던 말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신 걸까요?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제까지 벤치에 계시던 할머니 보셨어요? 아, 그 할머니? 오늘 아침에 큰 차가 와서 모셔갔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는 병원에 모신다고 하더라고.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이라니요? 할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집에 돌아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대요. 뭐, 어느 병원에? 선희도 놀랐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다니요. 선희는 곧바로 근처 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김말자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준호가 생각해냈어요. 엄마, 한도 회장이 모셨을 수도 있어요. 큰 병원에 모셨을지도 몰라요. 선희는 한도그룹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는 그런 일은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말자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공원에 가서 혹시 할머니가 돌아오실까 기다렸지만 허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말자 씨의 보호자세요? 네, 딸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한도재단 요양원에 계십니다. 특별실에 모셔져 있어요. 재단 요양원이요? 저희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후원금 문제로 재단에서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접수되어 있고요. 선희가 깜짝 놀랐어요. 보호자 동의서요?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는데요. 그럼 다른 가족분이 하셨을 텐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선희는 화가 났어요. 누가 멋대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를 위조한 걸까요? 선희는 준호와 함께 한도재단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면회를 신청하니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현재 정밀 검사 중이라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밀 검사요? 무슨 검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시죠. 하지만 담당 의사와의 상담 예약은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선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렵게 하는 거죠?
준호도 화가 났어요. 말자 할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엄마, 한도 회장님께 직접 연락해봐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해? 번호도 모르는데. 모녀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말자 할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혹시 요양원에서 잘못 대우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학교를 마치고 혼자라도 요양원에 가보겠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몰래 한도재단 요양원에 갔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뒷문을 찾아보았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드나드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말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너무 컸고 어디가 특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간병인 한 분이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얘, 여긴 어떻게 들어왔니?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김말자 할머니요. 김말자? 아, 특별실에 계신 분 말이지? 근데 너 누구야? 외손자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간병인은 난처해했어요. 특별실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미안해, 얘야.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집에 가렴.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복도 끝까지 뛰어가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말자 할머니, 준호예요. 야, 조용히 해. 간병인이 준호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경비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뭐야? 무단 침입이에요. 잡아주세요. 준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어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진이었어요. 말자를 만나러 온 길이었거든요. 회장님, 이 아이가 무단 침입했습니다. 도진이 준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제 공원에서 본 그 소년이었거든요. 얘 이름이 뭡니까? 김준호라고 합니다. 준호? 도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김준호. 말자 누님의 외손자라면, 그리고 선희의 아들이라면. 너 어머니 이름이 뭐니? 김선희예요. 도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선희. 그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준호야, 할머니 만나러 온 거니? 네.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요. 왜 여기 계세요? 병원이라고 했는데 이상해요. 도진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하지만 회장님, 괜찮습니다. 도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말자가 있는 특별실로 향했어요. 준호는 떨렸지만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특별실 문을 열자 말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가자 말자가 반갑게 웃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말자는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이가 여기 모셔다 줬단다. 좋은 곳이래. 하지만 말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좋은 뜻에서 자신을 이곳에 모신 걸까요? 도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말자 누님을 이곳에 모신 건 맞았지만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누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건 모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도진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단다. 무엇입니까? 진실이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도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말자는 요양원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덕분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면회도 제한되어 있고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을 느꼈어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갑자기 오래전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도진을 구해준 일,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까지요. 말자는 손목을 봤습니다. 낡은 손수건이 감겨 있었어요. 이 손수건 안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올 때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어요. 간병사님, 제 딸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면회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요. 꼭 불러주세요. 간병사는 망설이다가 특별히 허락해 주었어요. 말자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했거든요. 1시간 후 선희가 허둥지둥 도착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왔어요.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말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선희야, 이리 와봐. 중요한 걸 줄 게 있어. 말자는 손목에 감아둔 낡은 손수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봐. 선희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말자와 도진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자 품에 안겨 있는 아기였습니다. 엄마, 이 아기가 누구예요? 말자는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야, 선희야. 저요? 선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사진은 자신이 아기였을 때 찍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남자분은? 도진이야. 한도진.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도 회장님이 엄마를 안고 계신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복잡한 시절이었단다. 선희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자는 사진을 뒤집어 보라고 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차용증 원본 남산 다방 사장 금고. 차용증이요? 그래. 모든 증거가 거기 있어. 남산 다방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사장이 맡아둔 금고가 있을 거야. 선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차용증이 뭘까요? 그리고 왜 다방 사장이 보관하고 있을까요? 엄마, 남산 다방이 어디에 있었어요? 종로 쪽이었지. 헌책방 골목 어디쯤에 있었을 거야. 선희는 결심했어요. 당장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준호야, 엄마랑 같이 갈래? 네. 두 사람은 곧바로 종로로 향했습니다. 헌책방 골목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오래된 가게 주인들에게 남산 다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남산 다방요? 아, 그 옛날 있던 곳 말씀이시군.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그럼 그때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글쎄요. 헌책방으로 업종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선희와 준호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끝에 한 가게 주인이 기억해냈습니다. 아, 맞다. 조 사장님 말씀이시군. 지금 저기 골목 끝에 헌책방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골목 끝 헌책방으로 달려갔어요. 추억서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남산 다방을 하셨던 분이세요? 일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희가 말자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이분 기억하세요? 김말자라는 분인데. 할아버지가 안경을 끼고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어머, 이분 김말자 씨 맞네요. 어떻게 이 사진을? 제 어머니예요. 혹시 어머니가 맡겨둔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기억해냈어요. 아, 그렇지. 금고에 뭔가 맡겨두셨었지.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말자 씨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시면서 맡겨두셨어요.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이었어요. 한도진, 김말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명의신탁 계약서였어요. 한도진, 김말자 명의로 창고지 신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위치와 면적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선희가 그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이 주소. 한도그룹 본사 주소잖아. 진짜요? 준호도 놀랐어요. 그럼 말자 할머니가 한도그룹 본사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김선희의 출생신고서인데 아버지란에 한도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선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한도 회장이 엄마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선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신의 아버지가 한도진이라니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죠. 말자 씨가 직접 가져오신 거니까. 선희는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모든 것이 진짜 같았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선희가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노숙자가 아니라 그룹의 뿔이었던 거구나. 준호도 이제 이해했어요. 말자 할머니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는지, 왜 한도 회장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말이에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선희는 서류들을 꽉 쥐었어요. 이것들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할머니께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리고 한도 회장에게도 이걸 보여줘야 해. 두 사람은 급하게 요양원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선희와 준호가 서류를 들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말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반갑게 웃어주었어요. 다녀왔구나. 찾았니? 선희가 서류 봉투를 말자에게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게 정말 진짜예요? 말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맞다. 이게 그때 그 서류들이야. 엄마, 그럼 제 아버지가 정말. 그래, 선희야. 도진이가 내 아버지란다.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한도 회장이 우리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우리에게 너무 아픈 일을 했단다. 선희가 화가 났어요. 그럼 저를 버리고 간 거네요? 왜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는 시대가 달랐어. 재벌가 아들이 봉제 공장 처녀와 아이를 가졌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이었거든. 도진이 아버지가 극력 반대했지.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신 거고요? 그렇단다. 도진이는 결국 아버지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 대신 이 서류들을 남겨뒀지.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서류들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럴 거야.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서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선희와 준호가 온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누님, 안녕하십니까? 도진이 인사하자 선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진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요. 이걸 어디서? 남산 다방 사장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맡겨두신 거였죠. 도지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그럼 정말 제 아버지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왜 저희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선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겁이 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태성과 나영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이닥쳤거든요.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태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언론에서 난리예요.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나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집에 가요. 이 일은 우리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도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있겠다. 아버지,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사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태성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도지는 선희가 들고 있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가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인가. 태성아, 나영아. 잘 들어라.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일 한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발표할 게 있다. 무슨 발표요? 도진은 말자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 태성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들은 우리 가족이야. 내가 외면했던 진짜 가족 말이다. 나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다. 태성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으니까. 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기념식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 서류들도 함께. 선희가 놀랐어요. 그런 큰 자리에서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죠. 태성과 나영은 당황했어요. 내일 전국 생중계되는 기념식에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한다고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 피해를 봐요. 피해라고? 그럼 지금까지 누님과 선희가 당한 피해는 뭐냐? 도진이 반박했어요. 태성은 선희를 째려봤어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해, 꼬마야. 태성이 준호를 밀치려고 하자 도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 손자에게 손대지 마라. 손자요? 태성이 어리둥절했어요. 그렇다. 준호는 선희의 아들이고 선희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준호는 내 손자야. 나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대로 내 가족이고 이 사람들도 내 가족이다. 도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싶었거든요. 말자가 도진의 손을 잡았어요. 도진아, 고맙다. 하지만 너도 고생할 텐데. 누님, 이미 50년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준호가 도진을 바라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한 분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도진이 준호를 보며 웃었어요. 괜찮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이제야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태성이 마지막으로 설득해 봤어요. 아버지, 기자회견으로 조용히 발표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도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한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에서 전국의 생중계로 진실을 고백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도진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고, 선희와 준호는 갑자기 나타난 가족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성과 나영은 내일의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오래 기다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고생이 끝날 거예요. 한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국 생중계로 진행되는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도진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받은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세상에 말할 때가 온 거죠. 객석에는 말자, 선희,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말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도진이 약속을 지킬까요? 태성과 나영은 불안한 얼굴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도진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도진 회장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진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오늘 저는 한도그룹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50년 전 저는 한 분의 생명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봉제 공장 화재에서 저를 구해주신 김말자 여사입니다. 화면에 말자의 모습이 비쳤어요. 객석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하시다가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병원비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꺼내 카메라에 보여주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차용증, 명의신탁 계약서, 그리고 출생신고서입니다. 김말자 여사의 딸 김선희, 저의 친딸입니다. 객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눌렀고 참석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성이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아버지, 회사를 말아먹으실 겁니까? 이 회사는 이미 당신들 욕심에 무너졌다. 이제 이 땅과 재산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도진은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김말자 여사와 김선희 씨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언론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도진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한 달 후 그 공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벤치 옆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김말자, 기금 벤치 밥상 프로젝트 혼자 앉는 어르신이 없도록. 준호는 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곁에는 말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말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벤치가 따뜻해졌죠? 그러게 말이야, 준호야. 이제 벤치는 추운 자리가 아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네.
선희는 복지관에서 김말자, 기금 관련 일을 맡고 있었어요. 매일 바쁘게 움직이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도진은 한도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대신 조용히 벤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쌀을 나르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진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이제 도진은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학교를 마치면 항상 이 벤치에 왔어요. 숙제도 여기서 하고 말자 할머니와 도진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뭘 발표했니? 가족에 대해서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도진이 뿌듯해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다들 신기해했어요. 영화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웃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선희가 복지관 일을 마치고 왔어요. 다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오늘 일은 어땠어요? 좋았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셨어. 도진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희야, 고생 많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 선희는 자연스럽게 도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도진이 마련해준 새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은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한단다. 준호도 같이 갈래? 네.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도진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물론이죠, 할아버지. 네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전 그 봉제 공장에서 만난 말자 누님.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공원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말자 기금으로 만들어진 벤치 밥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매일 오후가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공원 벤치는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자, 선희, 준호, 도진, 네 사람의 가족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벤치에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앉았지만 더 이상 혼자 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벤치에서 시작된 준호와 말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따뜻한 감동을 느끼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